저는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병실 안이 얼어붙었다. 서연의 눈이 커졌고 은주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뭐라고 하셨죠?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20년 전 저는 당신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제 딸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서연이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 깁스 때문에 균형을 잃었다. 태성이 재빨리 다가가 그녀를 부축했다. 손 치워요. 서연의 외침에 태성은 얼어붙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혼란, 그리고 배신감이 가득했다. 26년 동안 어디 있었는데요? 26년 동안. 일장 이친 선율. 6시가 막 지난 저녁 한태성은 차 안에서 아들이 사는 아파트를 올려다보았다. 24층 펜트하우스 창가에 불이 켜져 있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백미러 속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다. 48배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한 외모였지만 눈가의 주름은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다. 성공한 삶이라고들 하지. 태성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시동을 껐다. 서울 강남에서 가장 큰 종합병원의 원장이라는 직책.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 하지만 왜일까? 매일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언제나 이런 공허함이 밀려왔다. 아파트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동안 태성은 오늘 아들 지훈이를 만나러 가는 이유를 다시 생각해 보았다. 대학 입시를 앞둔 지훈이가 수학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전 아내의 전화 때문이었다. 이혼한 지 벌써 5년이 지났지만 아들 문제만큼은 여전히 그의 몫이었다. 아버지 오셨어요? 문을 열어주는 지훈의 목소리에는 어색함이 묻어 있었다. 한 달에 한두 번 만나는 사이라 자연스러울 리 없었다. 그래, 수학이 많이 어렵다며? 거실로 들어서며 태성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전 아내 미영이 꾸며놓은 아파트는 여전히 깔끔하고 세련되었다.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갑게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선생님이 곧 오실 거예요. 가정교사 말이에요. 지훈이 설명하는 동안 태성은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아들의 모습을 관찰했다. 자신을 닮아 키가 크고 이목구비가 뚜렷했지만 어머니를 닮아 차분한 성격이었다. 그런 아들이 때로는 낯설게 느껴졌다. 그때였다. 은은하면서도 깊이 있는 첼로 선율이 아파트 안으로 스며들었다. 태성은 커피잔을 든 손을 멈췄다. 그 선율은 바흐의 첼로 모음곡 1번이었다. 하지만 단순히 악곡을 안다는 차원이 아니었다. 연주하는 사람만의 독특한 해석과 감정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저게 뭐지? 태성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지훈이 고개를 들더니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아, 이서연 선생님이에요. 수학 가르치러 오시기 전에 항상 첼로 연습을 하세요. 실력이 정말 좋으시죠? 이서연. 태성은 그 이름을 되뇌었다. 하지만 정작 그의 마음을 흔든 것은 이름이 아니라 그 연주였다. 20해 전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가 즐겨 연주하던 바로 그 곡이었다. 서은주. 태성의 가슴이 요동쳤다. 은주는 음대 첼로과를 졸업한 뒤 연주자의 길을 걷고 있었다. 그녀가 이 곡을 연주할 때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눈을 지그시 감고 온몸으로 음악에 빠져드는 그녀의 모습을. 아버지 괜찮으세요? 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태성은 대답할 수 없었다. 첼로 소리는 계속 이어졌고 그 선율 하나하나가 과거의 기억을 깨우고 있었다. 은주와 함께 보낸 그 아름답고도 아픈 시간들이. 가문의 반대. 의대생이었던 자신과 음대생이었던 그녀 사이의 현실적 장벽들. 결국 자신이 먼저 포기했던 그 사랑이. 연주가 끝나자 아파트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태성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의도적으로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단 몇 분의 연주로 되살아났다. 선생님이 오셨나 봐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태성은 무의식 중에 몸을 일으켜 세웠다. 과연 그 연주자는 어떤 사람일까?
혹시나 하는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안녕하세요. 맑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태성은 돌아섰다. 그리고 그는 얼어붙었다. 현관에 서 있는 젊은 여자의 모습에서 태성은 과거의 그림자를 보았다. 직접적으로 닮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녀가 서 있는 자세,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습관,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에서 태성은 잊을 수 없는 기억을 발견했다. 그 순간 태성은 확신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이장 낯선 친밀감. 안녕하세요. 이서연입니다. 그녀의 인사에 태성은 겨우 정신을 차렸다. 가까이서 본 서연은 26, 7 정도로 보였다. 긴 머리를 뒤로 묶은 단정한 모습에 차분한 인상이었다. 하지만 태성의 시선은 그녀의 눈에 머물렀다. 그 눈빛에는 분명 익숙한 무언가가 있었다. 아내, 안녕하세요. 지훈이 아버지 한태성입니다. 악수를 나누는 순간 태성은 이상한 감각을 느꼈다. 마치 오래전 알던 사람을 만나는 듯한 기시감이었다. 지훈이가 평소 아버지 자랑을 많이 해요. 유명한 병원 원장님이시라고요. 서연의 말에는 특별한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예의상하는 인사치레 정도였지만 태성은 그녀의 말투에서 묘한 친숙함을 느꼈다. 단어를 선택하는 방식, 문장의 끝을 처리하는 억양까지도. 그보다 첼로를 정말 잘 연주하시네요. 방금 들었는데 바흐첼로 모음곡이었죠? 네, 맞아요. 혹시 불편하셨나요? 연습 시간이 겹쳐서. 아니에요, 전혀. 오히려 아름다웠습니다. 태성의 말에 서연의 표정이 잠시 부드러워졌다. 그 순간의 미소가 태성의 마음을 다시 한번 흔들었다. 그 미소는 분명히 어디선가 본 것 같았다. 음악을 좋아하세요? 예전에 조금. 태성은 애매하게 대답했다. 은주와 함께 보낸 시간들, 그녀의 연주를 들으며 행복해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기에는 아직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다. 지훈이 서연을 공부방으로 안내하는 동안 태성은 거실에 혼자 남았다. 하지만 그는 떠날 수가 없었다. 공부방에서 들려오는 서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해보자.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는 간단해. 그녀의 설명 방식은 차분하면서도 논리적이었다. 학생의 눈높이에 맞춰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개념을 전달하고 있었다. 태성은 무의식 중에 고개를 끄덕였다.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1시간 정도가 지나자 서연이 나왔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연습 문제를 더 풀어보자. 지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배웅했다. 태성은 서연과 자연스럽게 현관까지 함께 걸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커피 한 잔 어떠세요? 태성 자신도 놀란 말이었다. 왜 그런 제안을 했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서연도 잠시 망설이는 듯했다. 시간이 있으시다면. 둘은 아파트 1층 카페에 앉았다. 저녁 시간이라 한산한 분위기였다. 태성은 아메리카노를, 서연은 카페라떼를 주문했다. 지훈이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성실하고 예의도 바르고. 고맙습니다. 사실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해서 제대로 된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아요. 서연이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태성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연민과도 같은 따뜻함이 있었다. 아버지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어요. 아이에게는. 그 말을 할 때 서연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다. 태성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혹시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서연의 손이 잠시 멈췄다. 커피잔을 내려놓은 그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요. 아버지는 없어요. 죄송합니다. 괜한 질문을. 괜찮아요. 익숙한 질문이니까요. 서연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태성은 그 속에 숨겨진 상처를 감지했다. 동시에 그는 이상한 죄책감을 느꼈다.
왜 자신이 죄책감을 느끼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어머니는 어떤 분이신지 음악을 하셨어요. 첼로 연주자였죠. 제가 첼로를 배운 것도 어머니 영향이에요. 태성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첼로 연주자. 그것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점점 퍼즐 조각들이 맞춰져 가는 듯한 느낌이었다. 혹시 성함이 서은주예요. 세상이 멈춘 듯했다. 태성은 커피잔을 든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서은주. 20해 전 자신이 사랑했던, 그러나 포기해야 했던 그 여자의 이름. 선생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해 보이는데 서연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태성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아내, 갑자기 어지러워서 피로가 쌓인 것 같네요. 하지만 태성의 마음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했다. 서은주. 그녀에게 딸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딸이 바로 눈앞에 앉아 있다는 것. 무엇보다 태성을 괴롭히는 것은 다른 추측이었다. 서연의 나이,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묘한 친숙함, 그리고 은주와 헤어진 시기를 계산해 보았을 때 혹시 서연이 자신의 딸은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리를 스치는 순간 태성은 더 이상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다. 3장 숨겨진 과거. 카페를 나온 태성은 차 안에서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다. 서은주.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20해 전 자신이 포기했던 사랑. 그리고 그 여자의 딸이 지금 자신의 아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현실. 다음 날 태성은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나와 원장실 문을 잠갔다. 그리고 사설탐정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다. 이서연이라는 사람에 대해 조사해 주세요. 자세한 신상 정보와 특히 가족 관계를 중심으로. 일주일 후 탐정으로부터 온 보고서는 태성의 세상을 뒤흔들었다. 이서연 26세, 어머니 서은주 48세와 단둘이 거주. 아버지 관련 정보 없음. 출생신고서상 아버지라는 공란. 서은주는 임신 후 연주 활동을 중단하고 현재는 개인 레슨으로 생계 유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서연은 여러 개의 과외로 어머니와 자신의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음. 그리고 결정적인 정보. 서연의 생년월일 1999년 3월 15일. 태성의 손이 떨렸다. 1998년 여름, 자신과 은주가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때로부터 정확히 9개월 후였다. 이럴 수가. 태성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은주가 왜 갑자기 연락을 끊었는지, 왜 자신을 찾지 않았는지. 그녀는 임신을 혼자 감당했던 것이다. 그때 병원에서 긴급 호출이 왔다. 원장님, 응급실에서 급하게 오라고 하는데요. 교통사고 환자가. 태성은 서둘러 응급실로 내려갔다. 그런데 구급차에서 내려지는 환자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서연이었다. 환자는 26세 여성, 차에 치여서. 의료진의 설명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태성은 의사로서의 이성과 아버지로서의 본능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했다. 의식은 있지만 다리 골절이 의심되고 내부 출혈 가능성도. 수술 준비해요. 지금 당장. 태성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간호사들이 서연을 수술실로 옮기는 동안 태성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만약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만약 잃게 된다면.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급하게 달려온 중년 여성이 보였다. 서은주였다. 20년 만에 다시 만난 그녀는 세월의 흔적을 담고 있었지만 여전히 태성의 기억 속 그 모습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얼굴에는 절망과 공포만이 가득했다. 서연이는 우리 딸은 괜찮은 거죠? 은주가 의료진에게 묻는 목소리에서 태성은 확신을 얻었다. 우리 딸. 그 말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다. 은주 씨, 태성의 목소리에 은주가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태성. 태성이야? 응, 나예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2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했다. 왜 여기에? 서연이가 제 아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알게 되었어요. 은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태성이 진실을 알고 있음을 직감했다. 은주 씨, 우리에게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지금은 서연이가 먼저예요.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다. 집도이가 나왔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리 골절은 있지만 깨끗하게 부러져서 회복에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은주가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태성은 무의식 중에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정말 다행이에요. 회복실로 옮겨진 서연은 아직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상태였다. 태성과 은주는 조용히 그녀의 곁에 서 있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은주의 조용한 질문에 태성이 대답했다. 며칠 전이요.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은주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왜 말하지 않았어요? 왜 혼자 키웠어요? 말한다고 달라질 게 있었을까요? 당신은 이미 자신의 길을 정했잖아요. 가문이 원하는 대로. 태성은 할 말이 없었다. 20년 전 자신은 정말로 비겁했다. 가문의 반대 앞에서 사랑을 포기했다. 그 결과 은주는 홀로 아이를 키워야 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이미 20년이 지났어요. 서연이 조금씩 의식을 찾기 시작했다. 눈을 뜨자마자 어머니를 찾는 그녀를 보며 태성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는지 깨달았다. 엄마, 괜찮아, 서연아. 엄마가 여기 있어. 모녀의 대화를 지켜보던 태성은 결심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은주 씨, 태성이 조용히 불렀다. 이제 제가 아버지 역할을 하고 싶어요. 늦었지만 은주가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서연이가 원할까요? 20년 동안 없던 아버지를 받아들일까요? 그 질문에 태성은 대답할 수 없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이번에는 끝까지 책임을 져야 했다. 사장 마주한 진실. 서연이 완전히 의식을 회복한 것은 사고 이틀 후였다. 태성은 그 시간 내내 병원에 머물렀다. 원장으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왜 그분이 계속 여기 계세요? 병실에서 나온 서연의 첫 마디였다. 어머니 은주를 향한 질문이었지만 태성에게는 날카로운 칼처럼 느껴졌다. 서연아, 그분은 안녕하세요, 서연 씨. 태성이 먼저 말을 걸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지훈이 아버지 한태성입니다. 기억하죠?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다. 병원 원장님이시니까 특별히 신경 써주시는 건가요? 고맙긴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태성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은주와 눈을 마주쳤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만류의 표시를 보냈지만 태성은 이미 결심을 굳혔다. 서연 씨, 당신에게 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태성 씨. 은주가 급하게 말렸지만 태성은 계속했다. 저는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병실 안이 얼어붙었다. 서연의 눈이 커졌고 은주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뭐라고 하셨죠?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20년 전 저는 당신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제 딸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서연이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 깁스 때문에 균형을 잃었다. 태성이 재빨리 다가가 그녀를 부축했다. 손 치워요. 서연의 외침에 태성은 얼어붙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혼란, 그리고 배신감이 가득했다. 26년 동안 어디 있었는데요? 26년 동안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알아요? 다른 사람들이 저를 어떤 눈으로 봤는지 알아요? 아버지 없는 아이라고 사생아라고.
서연아, 은주가 딸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상했어요. 왜 그렇게 저를 유심히 봤는지, 왜 커피를 마시자고 했는지. 아, 그때부터 알고 계셨군요. 아니야, 서연아. 그때는 정말 몰랐어. 그럼 언제부터요?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태성은 대답할 수 없었다. 사실을 말하면 그녀를 조사했다는 것까지 들통날 터였다. 며칠 전이요. 며칠 전? 서연이 비웃었다. 그럼 지난 며칠 동안 저를 실험 대상으로 본 거네요? 어떤 반응을 보이나 관찰하신 거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충격이요? 당신이 충격이라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워졌다. 저는 26년 동안 충격 속에서 살았어요. 왜 저에게만 아빠가 없는지, 왜 엄마는 아빠 이야기만 나오면 우는지, 왜 저는 다른 아이들과 다른지. 태성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다. 서연의 모든 말이 화살처럼 그를 찔렀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요? 서연이 태성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에는 20년 넘게 쌓인 상처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미안하다는 말로 26년이 사라져요? 엄마가 혼자 감당한 모든 것들이 없어져요? 태성은 할 말을 잃었다. 실제로 그의 사과로는 그 무엇도 되돌릴 수 없었다. 서연아, 그만해. 은주가 딸의 손을 잡았다. 이 사람을 탓하지 마. 엄마가 말하지 않기로 한 거야. 왜요, 엄마? 왜 말하지 않으셨어요? 서연이 어머니를 향해 돌아섰다. 저한테는 아빠가 나쁜 사람이라고 저희를 버리고 간 사람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편할 거라고 생각했어. 은주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편하다고요? 제가 언제 편했다고 하셨어요? 서연이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다. 둘 다 거짓말쟁이에요. 엄마는 26년 동안 거짓말을 하셨고 아버지라는 분은 26년 동안 없다가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를 하겠다고 하시고. 서연아. 태성이 한 발 다가서려 했지만 서연은 손을 들어 저지했다.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아빠라고 불러드릴 것 같아요. 행복한 가족이 될 것 같아요. 태성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서연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너무 늦었다.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렸다. 저는 지금까지 잘 살았어요. 아빠 없이도 잘 살았어요. 서연의 목소리에 오열이 섞였다. 이제 와서 아빠가 있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요? 병실은 고요했다. 세 사람 모두 울고 있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상처는 생각보다 깊고 복잡했다. 태성은 무릎을 꿇었다. 자신의 딸 앞에서 처음으로. 서연아, 나는 아빠가 되고 싶어. 늦었다는 걸 알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이제라도 너의 아빠가 되고 싶어. 서연이 아버지를 내려다보았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 한편에서는 20년 넘게 그리워했던 아버지에 대한 갈망이 꿈틀거렸다. 하지만 동시에 상처받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다. 시간을 주세요. 서연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거절이 아니었다. 아주 작은 희망이었다. 5장 늦은 화해. 석 달이 지났다. 태성은 매일 서연의 소식을 물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만나기를 거부했다. 다리 회복 후 집에서 요양 중이라는 소식만 들을 수 있었다. 지훈의 과외도 다른 선생님으로 바뀌었다. 어느 날 저녁 태성은 용기를 내어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은주 씨, 저예요. 서연이를 만날 수 있을까요? 딱 한 번만. 아직은 힘들 것 같아요. 서연이가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태성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은주 씨,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뭐든지. 전화 너머로 은주의 작은 한숨이 들렸다. 태성 씨, 우리 만나서 얘기해요. 다음 날 오후 두 사람은 한강공원 벤치에 앉았다.
20년 전 자주 거닐던 그 길이었다. 미안해요, 은주 씨. 정말 미안해요. 태성이 먼저 입을 열었다. 20년 전에도 지금도 제가 너무 비겁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은주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차가움이 있었다. 달라지는 건 없겠죠. 하지만 이제라도 책임을 지고 싶어요. 책임이요? 은주가 비웃었다. 26년 전에 필요했던 책임이에요. 지금은 늦었어요. 그래도 태성이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은주가 조용히 말했다. 서연이가 당신을 원망하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요? 또다시 버림받을까봐. 아빠라고 인정하고 의지했다가 다시 떠날까봐. 태성의 마음이 아팠다. 서연의 분노 뒤에 숨어있던 진짜 감정을 이제야 이해했다. 저는 떠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말로는 쉽죠. 은주가 일어서려 했을 때 태성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은주 씨, 저 결혼했던 거 알고 있죠?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혼했어요. 2년 전에. 계속 마음 한편에 당신이 있었어요. 미안함이 후회가. 그래서 아무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은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제 와서 그런 말. 서연이를 통해서 당신을 다시 만난 게 우연이 아닐 거예요. 이제라도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은주는 고개를 저었지만 눈물을 멈출 수는 없었다. 그때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서연이었다. 목발을 짚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엄마. 서연이 가까이 와서는 태성을 바라보았다. 3개월 만에 보는 그녀는 많이 말라 있었다. 안녕하세요. 조심스럽고 어색한 인사였다. 서연 씨, 태성의 목소리가 떨렸다. 얘기 들었어요. 엄마한테. 서연이 벤치에 앉으며 말했다. 20년 전 일들. 왜 헤어지게 되었는지, 왜 엄마가 혼자 저를 키우셨는지. 태성과 은주는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다. 화가 많이 났어요. 지금도 화나요. 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상처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저도 어른이잖아요.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이해해요. 태성이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성숙함이 있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히 하고 싶어요. 서연이 태성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쉽게 아빠라고 부르지 못할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알고 있어요. 태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을 거예요. 천천히, 정말 천천히 알아가고 싶어요, 서로를. 그 말에 태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서연이 진지하게 말했다. 다시는 저희를 떠나지 마세요.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해주세요. 약속해요. 평생 약속해요. 태성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엄마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서연이 어머니와 태성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20년 동안 너무 많이 희생하셨어요. 이제는 엄마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은주가 딸의 손을 꽉 잡았다. 서연아. 엄마, 괜찮아요. 저는 이제 어른이에요. 6개월 후, 태성은 서연의 첼로 연주회장에 앉아 있었다. 무대 위에서 바흐의 첼로 모음곡을 연주하는 딸의 모습을 보며 그는 뭉클함을 느꼈다. 연주가 끝난 후 서연이 무대에서 내려와 꽃다발을 건네는 태성에게 다가왔다. 고마워요, 아버지. 처음으로 들어보는 아버지라는 호칭이었다. 태성은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보상받는 느낌이었다. 옆에 서 있던 은주도 미소를 지었다. 이들에게는 아직 풀어가야 할 것들이 많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들을 함께 풀어갈 수 있었다. 늦었지만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시작이었다.
무대에서 흘러나오던 첼로 선율처럼 이들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화음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20년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부족하지만 앞으로의 시간들로 천천히 채워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선율을 그들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였다.